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020년 기준 총 198만 9,51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이 다음 달 1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240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이달 30일 만료됩니다. 어린이 320만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당이 모든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18%의 팁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020년 기준 총 198만 9,519명으로 추산됐습니다. 10년간 17%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뉴욕은 16만 명, 뉴저지는 10만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인 인구는 약 17%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 혼혈을 포함한 총 한인 인구는 198만 9,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혼혈을 제외하면 150만 8,575명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 센서스와 비교하면 혼혈을 제외한 한인 인구는 5.9%, 혼혈을 포함하면 16.5%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일리노이, 펜실베니아에서는 한인 인구 성장이 둔화한 반면 텍사스와 워싱턴에서는 한인 인구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2020년 센서스의 한인 인구는 혼혈 제외 13만 7,376명, 혼혈 포함 16만 603명으로 집계됐는데 혼혈 제외 한인 인구는 10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습니다. 2020년 뉴저지 한인 인구는 혼혈 제외 9만 8,339명, 10만 9,965명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4.9%, 9.6% 늘었지만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미 전역 전체 한인 인구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체 한인 인구 중 여성은 107만 5,947명으로 남성 91만 3,572명보다 많았고 전체 한인의 12.4%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한인은 미국 총 인구의 약 0.6%를 차지했고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는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계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보장국이 일부 수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초과로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수혜자들이 추가 소득이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사회보장국의 시스템 과실로 인해 추가 금액이 지급됐기 때문에 초과 지급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장애 상황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혜자들은 그동안의 생활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 시큐리티와 시니어 문제를 지원하는 한 한인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자신의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초과 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장애인 수당이나 생활보조금을 받으려면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 수입이 $1,913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은 $2,000 미만, 부부의 경우 $3,000 미만이고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은 다음 달 1일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어제 연방농무부는 미국 내 48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최대 수혜액이 평균 3% 정도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91, 2인 가구는 $535, 3인 가구는 $766, 4인 가구는 $973로 조정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괌, US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고 미니멈 수혜액은 월 $23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한 수혜자들의 월 소득 상한선도 조정됩니다. 1인 가구는 월 $1,580 이하, 2인 가구는 $2,137 이하, 3인 가구는 월 $2,694 이하, 4인 가구는 월 $3,250 이하면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푸드 스탬프 수혜액 기준은 다음 달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유효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는 생활비 지수에 따라 다시 조정됩니다. 한편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한 근로시간 충족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 근로자들은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연령 기준이 52세 이하 근로자들로 확대됩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54세 이하 근로자들까지로 확대됩니다. 최근 뉴욕시는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은 최근 시가 매입한 양로원 건물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288개의 침실을 갖춘 이 건물은 이민자 숙소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맨하튼에서 오는 버스가 이 건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가운데 10명이 소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 40대 주민은 시위대를 체포하는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 참석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이 지역에 올 수 없다며 맨하튼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맨하튼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등 뉴욕시의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개혁적이라는 맨하튼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개혁의 아이콘으로도 불리는 스타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이민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맨하튼 루즈벨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부 이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방해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실외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국경 폐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240억 상당의 정부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이달 30일 만료됩니다. 7만여 개의 보육 프로그램이 문을 닫고 어린이 320만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센츄리 재단에 따르면 미국 구조계획에 의한 $240억 규모의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이달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7만여 개의 보육 프로그램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던 32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방정부의 수익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츄리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106억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육시설들이 줄면 여성들은 다시 직장을 떠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 문제는 고질적인 난제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은 인건비에 부모 인건비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주일간 부모 1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평균 $736에 달하고 어린이집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달 초 보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6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육 안정화법이 발의됐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합의를 내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한 식당에서는 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당이 모든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18%의 팁을 부과한 건데요. 많은 고객들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쿠퍼티노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번 이슈는 식당이 1인 이상의 테이블에 자동으로 18%의 팁을 청구하고 이를 영수증에 명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1인 이상인 경우 18%의 팁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질문이 있으면 매니저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3가지 음식값으로 $49 50센트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판매세 $4 52센트와 18%의 서비스 요금, 팁으로 $8 91센트가 부과됐습니다. 고객이 지불한 금액은 $62 93센트였습니다. 해당 영수증 사진이 레딧에 올라온 후로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팁은 자발적으로 내는 비용이지 영수증에 청구하는 비용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손님을 잃는 방법이다 등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높은 생필품 가격 등에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연방지방법원이 음식 배달료의 상한선을 제한한 뉴욕시의 조례가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배달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료를 제한한 조례가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도어대시와 그럽헙, 우버이츠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배달료 상한선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뉴욕시 의회는 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가격의 15%로 제한하는 조례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레스토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업체들은 이 조례가 식당과의 계약 협상 권리를 침해하고 레스토랑과 배달 노동자의 수입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후 약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이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며 음식 배달 앱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럽허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점주들이 원하는 배달 수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가구당 4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부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키트는 가구당 4개까지 주문이 가능하고 우체국을 통해 배송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7개 주의 제조업체 12곳에 자금을 지원하고 총 2억 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해서 정부에 사용할 연방 비축량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주문에도 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검사 키트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사전 조치를 통해 과거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했을 당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1,000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만 건 줄었습니다. 지난 1월 넷째 주 19만 9천 건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도 하회했습니다. 4주간의 평균 주간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 700명으로 전주보다 7,750명이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7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채용하는 내용의 기후봉사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봉사단은 대공황 시절 청년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뉴딜 프로그램인 민간 자연보호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봉사단 가동 첫 해에 2만 명 이상의 청년을 단원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후봉사단원에 선발된 젊은이들에게 시간당 $15의 임금과 숙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단원들은 직업훈련을 거쳐 관련 직종에 우선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미술기금 큐레이터직이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문화재단 한국미술 큐레이터십으로 명명된 한국미술 기금 큐레이터직은 영구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기금 큐레이터직에는 엘레노어 현 한국미술 큐레이터가 임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1998년부터 한국시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시 개관 25주년을 맞는 올해 KF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삼성문화재단과 협력해 한국미술기금 큐레이터직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이 제18대 국제한인식품 주류총연합회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8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65차 총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중칠 남가주 식품상 회장을 34표 대 7표로 크게 이기고 임기 2년의 신임 총회장에 올랐습니다. 국제한인식품주류총연합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21개 지역 협회로 구성된 북위주 최대 한인식품 단체로 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